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자, 오늘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4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강에서 초과 수익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내가 초과 수익을 낸다는 것은 누군가는 초과 손실을 낸다는 것이다. 100달러짜리 주식을 80달러에 사기 위해서는 세상 누군가는 100달러짜리를 80달러에 파는 실수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남보다 나은 어떤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는 남보다 나은 구석이 뭐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냉정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남보다 무엇이 나아야 하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비판적 사고력 혹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절제력. 먼저 우리가 전략이나 어떤 기법이라 부르는 많은 투자 방법론들은 사실은 투자 가설을 정량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일종의 틀, 그런 프레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거기에 얼마나 양질의 인풋을 넣느냐는 사고력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간단히 배운 내재가치평가 방법 중에 DCF의 경우 수식의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그렇게 할인해서 다 더한 값이죠. 그럼 회계 지식을 배워서 기계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계산해서 그렇게 할인을 적용하면 딱 하고 적정 가치가 나올까요? 이게 초보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첫 번째 오해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래 현금 흐름과 할인율들은 전부 추정값들입니다. 내가 그 산업과 기업에 어떤 가정을 함에 따라서 도출되는 적정 가치가 다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또 초심자들은 결국 이거 다 배워봤자 쓸모가 없다는 두 번째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추정에 중요한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 거장들은 엄청난 다독가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방법론들은 인풋이 들어오면 그것을 정량화된 적정 가치라는 아웃풋으로 변환해주는 어떠한 프레임이며 사고력이 인풋의 질을 결정하고 인풋의 질이 아웃풋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가의 적정 가치를 평가해 봤을 때 너무나 깔끔하게 너무나 확실한 저평가 종목을 찾는 일은 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좋다고 느끼는 종목은 시장에서도 고평가되어 있고 내가 정말 별로다 느끼는 종목은 시장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99%의 경우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들은 절대 모르는 비밀스러운 종목을 찾아낸다는 것은 재무제표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던 70년대 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남들도 다 아는 장점이자 호재인데 비판적으로 조금 더 깊이 파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외로 리스크가 있더라, 혹은 남들도 다 아는 단점이자 악재인데 조금 더 비판적으로 깊이 파봤더니 이 문제는 생각보다 일시적인 악재,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악재더라, 이런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엄청난 수익률 차이가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유튜버로서 이런 얘기 하기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매일 유튜브를 하면서 표면적인 주식이나 매크로 이야기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는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은 굉장히 동적인 어떤 정보 전달 수단입니다. 정보 전달이 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만 집중하죠. 반면 독서는 여러분의 페이스로 읽고 사고하면서 책장을 넘기게 됩니다. 그 여백과 여백 사이에 사고를 할 수 있는 틈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효과적인 수단은 글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들은 굉장히 1차적인 표면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을 문장으로 적는 순간 그 문장이 닫히되어 그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문장 두 문장 생각을 전개하면서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이 삼투기 시리즈를 진행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1분밖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전 딱 이 이야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서와 글쓰기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재밌는 판타지 소설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그저 일상일기라도 좋습니다. 뭐라도 꾸준히 쓰고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사고력이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투자뿐만이 아닌 커리어와 인생과 인간관계에서 모든 의사결정들의 질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생 중에서 일반적인 수준의 지문을 읽었을 때 제대로 문해가 안 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명백합니다. 무분별한 스마트폰 이용, 그리고 최근 수년간 우리 삶을 잠식하고 있는 숏폼 콘텐츠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 상당수가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를 하염없이 스크롤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1시간, 2시간 지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건데, 우리나라 성인의 60%가 하루 1시간 이상 영상을 시청한다고 하고요. 3시간 이상 시청하는 사람도 무려 17%가 됩니다. 하지만 숏폼의 폐해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는 뇌기능 저하, 집중력 저하가 일어나고 문해력과 사고력이 저하되고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숏폼의 강렬한 도파민 기제 때문에 현실의 덜 자극적인 즐거움에 둔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 무기력,
우울감 등의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쇼폼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육아도 못하게 됩니다. 아이와 잠깐 놀아주는 것은 너무 귀엽고 좋지만 아이들은 아직 지적으로 초입에 있기 때문에 성인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장기간 놀아주는 것은 지적인 자극이 거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쇼폼과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그런 자극을 쫓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지루하고 자극 없는, 그러나 아이에게는 너무나 필수적으로 인생에 필요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에게 그냥 아이패드나 그런 TV나 영상을 틀어주고 말게 되죠. 그렇게 얼핏 관계없어 보이는 육아와 같은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 유튜브 쇼츠이고 인스타 릴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 웹 브라우징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상업적 SNS나 그런 쇼핑 사이트들, 그런 것들의 목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를 못하게 하고 더 중독되고 의존적이 되고 더 많이 체류하고 더 많은 상업적 광고를 보고 더 의지력과 절제가 약해져서 더 많은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러한 빅테크들에서는 수백 명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을 고용해서 A/B 테스팅을 하고 UI와 콘텐츠를 최적화하는 일을 하고 있죠. 사람이 육체적으로 편해지면 질수록 비만과 성인병과 당뇨에 시달리듯이 정신적, 인지적으로도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정신건강과 사고력이 나빠진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누가 추천하는 종목을 딱 사서 30% 40% 벌면 되는 그런 쉬운 것도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고단하고 불편한 노동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고력의 중요성과 각종 디지털 마약의 폐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대체 언제 실전 투자 이야기 나오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사고력을 갈고 닦지 않고 매일 쇼폼 보고 있는 사람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더 늦기 전에 투자에서 손 떼시고 적립식 인덱스 투자도 하지 말고 예금에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패시브 지수 추종 전략을 노력 없이 10% 수익이 보장되는 전략처럼 묘사하지만 실제로 제 인생에서 정말 장기간 동안 인덱스만 꾸준히 투자한 사람은 단 2명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에 투자하다가도 시장이 과열되어서 누가 테슬라로 60% 벌었다 하면 당장 큐큐큐 팔아서 테슬라 사버리고, 시장이 폭락해서 스파이가 마이너스 20% 찍으면 공포에 질려서 주식 안 하겠다고 팔아버리기 때문이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밤에 야식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다들 치킨을 먹게 되고, 매일 달리기 하기로 결심을 놓고서 이불 속에서 알람 꺼버리고, 이 영상 보고 이제 유튜브 쇼츠 안 해야지 마음 먹어 놓고서 다음날 출근길에 나도 모르게 쇼츠를 키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에 야식과 쇼츠도 못 이기는 상태에서 눈앞에서 본인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포모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흔들고 강력한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실제로 fMRI로 촬영을 해보면 투자자의 뇌는 코카인 중독자의 그것과 흡사하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죠.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경험한 결과 내린 결론은 패시브 지수 추종 전략도 엄청난 내공을 쌓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나 구사할 수 있는 것이란 점이고, 오늘 또 유튜브 쇼츠 보고 또 쿠팡에서 쇼핑하고 또 독서랑 일기 쓰기 안 할 거면 주식 계좌 폐쇄하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산 배분과 트레이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